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안입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의 영어에 날개를 달아드릴 이지안인데요. 자, 오늘부터 저와 함께 그 버캐뷸러리 공부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의 공부를 어떻게 해오셨는지 상관없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자, 다른 영어 시험에 비해서 탭스만이 가진, 그리고 탭스 어휘만이 가진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문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풀 수 없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 1%의 정답의 차이, 그걸 바로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기존의 단어장을 보시면 기초 단어들, 그리고 기출 단어들, 예상 단어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서 꼼꼼히 외우셨던 분들 계실 텐데, 자, 근데도 성적이 안 나왔어요. 문제는 뭘까요? 그렇죠. 무작정 그렇게 외운다고 되는 시험이 아닙니다. 탭스 시험에서는 문맥을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고 그 문맥을 통해서 정답을 찾는 연습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게 안 되고 무조건 단어만 외우신다면 제대로 된 단어 암기를 안 하셨던 겁니다. 아시겠죠? 자, 1%의 정확성, 1%의 그 정답 간의 차이의 미묘한 차이를 찾기 위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트로에서 저희 강의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은 다 해드렸고요. 탭스 버캐뷸러리 파트에 대한 기본적인 구성도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자, 본격적으로 저와 함께 문제에 직접 돌입을 해서 어떻게 푸는 게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하셔서 고득점 맞을 준비 되신 분들만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여러분, 그리고 이거 시작하기 전에 그 앞쪽에 단어가 100개씩 제시가 되고 있어요. 이 단어를 100% 다 암기하고 들어오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자, 일단은 한번 쭉 읽어보고 100개의 단어를 보시고요. 주제별로 어떤 단어들이 출제가 많이 됐었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세요. 자, 어느 정도 그게 느낌이 오시고 내용이 대충 파악이 되시면 문제에 들어가세요. 그래서 문제를 다 풀어보신 다음에 또 저와 함께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어떻게 푸는 방법이 적당한지 접근법을 저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세요. 그런 다음에 수업이 끝나고 다시 한번 앞 페이지로 돌아가서 100개의 단어를 완벽히 외우신다면 여러분들은 주제에 관한 단어들은 무조건 암기가 되실 겁니다. 이해되세요? 주제별로 단어를 정리하는 게 지금 첫 번째 강의부터 쭉 진행이 되고요. 또 중간에 또 다른 주제로 또 가기도 하는데, 자, 주제별 단어 정리하는 게 왜 좋냐면 주제별로 여러분 단어를 정리해 놓으면요. A, B, C, D 중에 어떤 단어가 나와도 혼란스럽지가 않아요. 정답으로 찾아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져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의 두려움을 떨쳐드릴, 보캐뷸러리의 두려움을 떨쳐드릴 자,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는 법과 범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자,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번부터 10번까지의 문제는 파트 1 문제예요. 자, A와 B와 대화를 합니다. 자, 이런 걸 뭐라 그러죠? 그렇죠. 구어체 문장에서의 빈칸을 찾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문어체 문장에서 하실 건데, 자, 문어체 문장보다는 1번부터 10번까지 제시가 된 구어체 문장, 이런 식으로 대화가 되는 거에서는 조금 더 편하게 찾을 수 있는 여지는 조금 있어요. 앞뒤의 문맥을 보면 좀 더 빠르게 찾을 수가 있는데,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푸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could you explain to the customers about the program you've made? 라 그랬어요. 당신이 만든 그 프로그램을 그 고객들한테 좀 설명해 줄 수 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B가 그렇다라고 말하면서 자, it is designed to 자, 이렇게 디자인 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뒤에 명사가 crime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이 범죄라는 명사 앞에 어떤 단어가 나와야지 어울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as well as protect your privacy라 그래서 당신의 privacy, 그러한 사생활을 보호해 주면서 그 다음에 범죄를 어떻게 하도록 고안되어진 거다라는 표현일까요? 자, 앞에 나오는 그런 동사랑 뒤에 나오는 이 crime이랑 어울리는 가장 적절한 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선생님 보니까 다 D가 붙어 있네요. 앞에 DE요. 그쵸? 여러분, 접두어 DE라고 하면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접두어 DE는요, 일단은 강조하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내려가는 아래의 의미도 있습니다. 이것도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또 분리의 의미도 있고 부정의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 분리, 혹은 아래, 강조. 요 네 가지의 기본적인 뉘앙스와 느낌을 가져가신 다음에 한번 풀어보세요.
다시 한번 갑니다. 자, D라는 거는 강조 아래 분리 부정 요런 의미가 들어있는 접두어라고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 A부터 가겠습니다. 자, defer 다음에 crime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defer이라는 단어부터 가볼 텐데요. defer는 미루다라는 뜻이에요. 자, 미루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자, 범죄를 미루기 위해서 고안이 됐다. 안 맞아요. 하나씩 넣어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 deter, crime. 자, deter이라고 하면은 그만두게 하다, 막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생활 보호뿐만 아니라 범죄를 막아주도록 고안이 됐다. 어때요? 정답이죠. 가능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찾으시는 거고요. 자, 세 번째 detain이라 그러면은 구금을 하다, 감금을 하다라는 의미로 자, 말 안 되고요. 자, 네 번째 define은 다들 아시죠? 정의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요. 일단은 D의 의미가 분리나 부정 혹은 뭐 이렇게 차단 이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deter이라 그래서 자, 뒤에 있는 crime과 아주 잘 어울려 떨어지겠죠. 그래서 deter crime이라고 하면은 범죄를 막아준다. 이렇고요. 그 다음에 당신의 사생활을 보호해준다. 두 개의 의미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마음 급하게 먹지 마시고 천천히 차분히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몰랐던 단어는 꼼꼼히 체크를 해두셨다가 정리해주세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보실까요? 자, 두 번째 문제 보시면 I heard that. 내가 들었다. 자, illegal immigrants commit criminal offenses 이렇게 보였죠. 자, 여러분 illegal immigrant라 그러면은 불법 체류자들입니다. 자, 불법 체류자들이 저지른다. 자, 어떤 criminal offenses라고 해서 범죄를 저지른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offense라는 단어 한번 보세요. 발음이 offense 이렇게 되죠. 자, offense라는 단어를 쭉 보시면 어떤 위반이나 죄가 offense예요. 그래서 어떤 범죄라는 의미로 criminal offenses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규범이나 어떤 단속을 위반하는 게 offenses예요. 그래서 자, 범죄를 범하는 누가? illegal immigrants라 그래서 불법 체류자들이 좀 범죄를 범한다. 왜 범하냐면 그들의 스스로의 benefit, 혜택을 위해서 좀 범한다라는 걸 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그거에 대해서 B가 답변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we have to. 자, 우리는 뭐뭐 해야만 한다. 무슨 자리죠? 동사 자리죠. 자, 뒤에 뭐가 나왔죠? the law. 자, 어떤 법을 이렇게 해야 된다, 법을 이렇게 해야 된다, 해야만 한다 라는 거예요. 자, 불법 체류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니까 그 법을 시행을 하거나 그 법을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이 되실 겁니다. 저랑 함께 그 논리적으로 한번 따라오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in regard to people who enter our country illegally 라고 보였습니다. in regard to는 어떤 일에 관해서는 이라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자, 우리 나라에 불법으로 들어온 사람에 관해서는 자, 그 법을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거겠죠. 자, 뒤에 나오는 명사랑 어울리는 동사 또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 법을 자, A부터 갈게요. excrete 해야 된다. 자, excrete 맞을까요? 자, excrete이라는 단어는 배출하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ex라는 단어가 접두어로 붙어서 밖으로 나가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자, excrete 하면은 그렇죠. 배출하다. 자, 법을 배출하지는 않을 거고요. 자, 두 번째, decry라는 단어는 비난하다, 매도하다 이런 의미인데 자, 법을 비난하다 말 안 되고요. 자, 세 번째 보시면 enforce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접두어로 en이 붙었습니다. force는 힘이라는 뜻이죠. en이 붙으면요, 동사가 되면서 뭐뭐 하게 하다 이런 의미로 자, 힘이 있게 하다니까 그렇죠. 효력이 있게 하다 혹은 집행을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보시면 자, 우리는 그 법을 집행을 해야 돼 라고 해서 enforce the law 라는 표현 너무너무 부드럽게 잘 떨어지죠. 자, 정답 C인 것 같고요. 일단은 보류. 자, 그리고 D까지 한번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D를 보시면은 detract라는 단어가 나오시죠. 아까 D라는 접두에는 감소, 하강 이런 의미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detract라 그러면은 가치를 떨어뜨리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자, 가치를 떨어뜨리다 그 법에 말도 안 되죠. 자, 그래서 A와 B와 D가 소거가 됐네요. 그럼 나머지 정답은 C가 되겠죠. 자, 다른 파트 1, 그러니까 탭스 버캐뷸러리 문제도 그렇지만 모든 문제들이 A, B, C, D 중에 답변을 고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소거를 일단 2개 정도가 확실히 된다면 2개 정도, 나머지 2개를 가지고 고민하는 훈련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자, 3번 문제 또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니까 계속 대화가 진행이 됩니다. 자, 내가 생각했는데 professor이라 그래서 교수님이죠. 자, 그 교수가 자, 사인했다. 그 document라고 해서 그 서류에 사인을 하고 그리고 and renewed the contract for one more year 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계약을 1년 더 연장을 한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자, 잘 보세요. 근데 B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시작을 했냐면 unfortunately라고 시작했어요. unfortunately가 무슨 의미죠? 그렇죠. 불행히도 근데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사인했던 그 계약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품어보시고요. 자, 불행하게도 자, 누군가가 그녀의 사인을 이렇게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계약서를 썼는데 교수님이 쓴 게 아닌가요? 자, 그녀의 사인을 누군가가 어떻게 했을까요? 표현 찾아보겠습니다. 이건 역시 동사 문제네요. 자, 누군가가 그녀의 사인을 forged. 자, 무슨 뜻이죠? forged. 발음해보세요. forged. 위조했다. 그녀의 사인을 위조해서 계약서를 서명했다. 가능하겠죠. 자, 일단 세모합니다. 자, 두 번째, oppose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죠? 무엇을 반대하다라는 건데, 자, 누군가가 불행하게도 그녀의 서명 자체를 반대했다는 문맥상 맞지 않겠죠. 자, B는 아니고요. 자, accuse는 고발하다라는 건데 그녀의 서명이라는 목적어를 고발하다 말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please라는 단어는 그렇죠. 요거는 답변을 하다라는 의미인데 서명에 답변을 하다 이것도 어색하고요. 그렇죠. 정답은 A입니다. 자, 서명이나 어떤 문서 등을 조작하다. 자, 이런 거죠. 자, 위조했다. forged. 정답 A, forged. 로 가주시는 게 가장 적절하겠죠? 자, 불행히도 누군가가 그녀의 사인을 위조했다. forged her signature. 이해되셨죠? 자, 완벽하게 암기해 주시고요.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4번 문제를 쭉 보아하니 I'm totally against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는 완전히 against라더니 반대한다는 얘기예요. 자, 무엇을 반대하냐면 the collection of biometric data라고 했어요. 자, biometric data라 그래서 어떤 생체적인 그러한 정보를 컬렉션은 수집이죠. 생체 정보를 수집하는 거에 반대해라고 했는데 생체 정보가 또 뭔지 모를까 봐 또 설명하죠. 어떤 정보 수집을 얘기하죠? fingerprint, 그쵸? fingerprint 뭐죠? 지문. 혹은 full body scanner, 전신을 스캔하는 거. 이런 거 반대해라고 말했습니다. I can't agree more. 자, 여러분 이거 중요한 회화 표현이죠. 탭스 listening이나 어디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자, listening 파트 1이나 2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자, I can't agree more 하면은 전적으로 동의한다 라는 의미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agree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너랑 반대한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아니고요. 자, 너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다가 I can't agree more. 더 이상 더 agree 할 수 없다니까 너무 찬성한다는 얘기예요. 네 의견에 너무 동의한다. 완전 동의해 이 말이에요. It might 라고 해놓고 on individual privacy and right예요. 자, 그것은 개인의 privacy와 right라고 했죠. 개인의 그런 사생활과 인권을 어떻게 해준다 라는 표현이 나오겠죠. 자, A가 일단은 전신 스캔하는 거는 사람들의 뭔가를 좀 침해하는 것 같다라는 뉘앙스를 풍기자 B가 동의를 하면서 그렇죠. privacy와 right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한다? A부터 가겠습니다. offset이라는 표현 발음해보세요. offset이라는 표현은요. 상쇄하다라는 표현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선생님 상쇄하다라는 말이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래서 이거 쉽게 표현하자면 보충을 하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충을 하다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와 라이트를 말도 안 돼요. 그쵸?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infringe라는 단어는 강세가 어디에 오죠? 두 번째 음절 I에 오죠? infringe. 자, infringe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이게 위반하다, 침해하다 이런 의미인데 자, 보통 어떤 것을 침해하다라는 의미로 쓰죠. 그래서 뒤에 나오는 목적어를 침해하다라고 봤더니 자,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라이트를 침해하다, 전신 스캔하는 건 그렇죠. 가능한 답변이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indict라고 발음이 되죠. 기소하다, 고소하다라는 의미예요. 자, 요거는 아니겠죠? 자, 그 다음에 D를 보시면 submit은 어디에 제출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전혀 맞지가 않겠죠. 자, 하나하나 차분히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개인의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전신 스캐너와 핑거프린트가 되겠죠. 자, 정답은 infringe, B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자, 다음 문제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5번 문제를 봤더니 I can't believe. 자, 믿을 수가 없다. 테스가 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자, capital punishment라고 했는데 여러분 capital punishment라는 단어도 아셔야 돼요. punishment라고 하면 어떤 벌이겠죠? 앞에 capital punishment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데 자, 이게 바로 사형 제도입니다. 자, 나는 믿을 수가 없다. 테스가 사형 제도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 테스는 사람 이름입니다. 자, 보세요. 자, well, she thinks. 여기에 이제 근거의 단서가 나오겠죠. 자, B를 잘 읽어봐야지 A가 나오겠죠. 테스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바로 잡아보겠습니다. The offenders should be punished. 자, offenders라고 하면은 범죄자입니다. 자, offenders, 범죄자. 범죄자들이 벌을 받아야 된다. For their crimes. 그들의 죄에 대해서. 이해되시죠? 여러분,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사람의 입장일까요? 반대하는 사람의 입장일까요? 사형이라는 죄를 지으면 벌을 달리 받아야 된다. 벌을 달게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쵸? 자, 그러니까 테스 역시 사형제도를 찬성하니까 이런 얘기를 했겠죠. 자, 그러면 와, 나 믿을 수가 없어. 테스가 사형제도를 디스클로즈 했는지. 자, 디스클로즈라는 뜻은 폭로하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안 돼요. 자, 테스가 사형제도를 advocate라는 단어가 바로 옹호하다, 변호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테스가 사형제도를 찬성하는지 몰랐어 라고 했더니 그녀는 사형제도를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앞뒤가 딱 맞아떨어지겠죠? 자, C를 보시면 refute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반박을 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무언가를 반박하다. 반박하다라고 하면 이런 의견이 안 나오겠죠? 전혀 반대의 답변이고요. 자, 그 다음에 D를 보시면은 suppress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 이거는 무엇을 진압하다. suppress 하면 press인데 억누르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진압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것도 정답이 아니겠죠? 자, 그래서 1번 문제의 정답을 체크하자면 자, 이 테스의 그 capital punishment에 대한 태도는 바로 advocate, 옹호합니다. 사형을 실시해야 된다 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겠죠? 자, 여러분 계속해서 법과 범죄에 관한 단어 보고 계시고요. 자, 또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m amazed. 나 너무 놀랐다. 데디아 때문에 놀랐다 라는 의미겠죠. 자, 여기 보니까 자, habitual criminal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criminal 자체가 범죄자예요. 앞에 habitual가 붙어서 상습적인 범죄자들이 doesn't feel sorry for the crime. 범죄에 관해서 자기들이 유감의 표시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에 대해서 자기들이 미안해하거나 죄책감을 안 느낀다는 게 놀랍다라는 거겠죠. I agree. 동의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누구도 이것 또한 hasn't also shown any emotion. 어떤 감정도 안 보였어. 이런 말이에요. 자, 상습적인 범죄자가 어떤 감정도 안 보여서 놀랐다. 나도 동의해. 나도 진짜 그렇게 생각해. 자, 이 사람도 안 보였어. 어떤 감정도. 자, 볼까요? 이것도 안 보였다. 어떤 감정도 보이지 않았다. 이건데, 자, A부터 가겠습니다. 자, A 보시면은 accomplice라는 단어가 나오시죠? 이거는 뭐죠? 공범자예요. accomplice, 강세가 어디 오죠? accomplice, 두 번째 음절 오에 오죠? 자, accomplice 하면 공범자라는 것은 그 범죄를 같이 한 사람들을 공범자라고 하죠. 자, 그래서 너 동의해. 공범자 또한 어떤 감정도 보이지 않았어. 걔네 왜 그럴까? 약간 이런 거죠. 자, 가능한 답변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자, 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자, B를 보시면 aberration이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aberration은요, 일탈이라는 뜻이에요. 일탈, 말 안 되고요. 자, 세 번째 보시면 자, 이거 보이시죠? petition이라는 단어는 탄원서라는 거예요. 뭔가가 불만이거나 뭔가 좀 토로를 하고 싶을 때 넣는 그런 글들을 탄원서라고 하죠. 탄원서도 주어로 말도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D를 보시면 자, 뭐죠? 자, defamation이라고 표현했습니다. defamation이라 그러면 그렇죠. 자, 어떠한 것을 the라는 접두어가 또 붙었습니다. 명예의 훼손이라는 의미예요. 혹은 비방, 중상 이런 의미가 때문에 자, 명예훼손 또한도 말도 안 되고요. 자, 누구 역시 어떤 감정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해서 범죄자들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자, 이 A가 되겠습니다. A가 돼서 accomplice. An accomplice
자, 이렇게 돼서 자, 어떠한 범죄자, 그러니까 범죄자의 공범이겠죠. 자, 그 공범 역시 어떤 감정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A가 가장 적절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7번 문제를 보시면요. 자, 사람들은 shouldn't leave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동사 leave라고 하면은 여기서 남기다라는 거예요. 자, negative messages on blogs. 그래서 블로그에 부정적인 메시지를 남기지 말아야 해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 맞아. 자, if anyone does. 여기서 does는 부정적인 메시지를 남기면 이라는 의미죠. 자, 부정적인 메시지를 남기면 블로거들이 may file.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특히 이번에 챕터 1, 파트 1에서는요, 여러분. 자, file이라는 표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법과 범죄에 관한 단어가 나오면요, 가장 1순위로 나올 수 있는 단어가 file이죠. 자, 우리 같은 경우는 보통 어디에 소를 제기하고 법원에 뭐 이렇게 소송을 제기할 때 뭔가를 서류를 내고 그 다음에 뭔가 다음 걸 내고 뭐 이런 식으로 제출을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절차가 까다롭죠. 근데 보통 영어를 쓸 때는요, file이라는 동사 하나만 집어넣으면 그 모든 것이 거의 다 해결이 돼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그런 블로거들이 아마도 이거에 대해서 file 할 거야는 뭔가 소송을 제기할 거야 이런 의미예요. 파일의 명사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파일도 있지만 소를 제기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뭐가 들어올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보통 against가 나왔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 말이에요. 자, 그나 그녀에 대해서 소를 제기할 건데 그녀의 liabili에 대해서요. 발음해 보세요. libel. 뭐죠? libel 하면은 명예훼손이요. 그러니까 명예훼손에 대해서 이거를 제기한다, 블로거들이 제기를 하겠죠. 아무나 와갖고 블로그에다가 막 못된 말들을 쓰고 가면요. 그쵸? 자, 그래서 무엇을 제기합니까? file a pledge. pledge라고 하면 약속을 제기합니까? 말도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file a legality. legality, 뭐죠? legality. 자, 그래서 합법성을 왜 제기를 하죠? 자, C를 보시면은 complaint라고 되어 있어서 이겁니다. 여러분, 이 complaint라는 단어가 앞에 file과 합쳐져서 소송을 제기하다, 불만을 제기하다예요. 그렇죠. 정답은 C, 불만을 제기하다. 그러니까 고소를 하다라는 표현이 결국에는 file a complaint예요. 자, 그 다음에 statement를 제기하다라고 하면 얘는 단순한 진술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되겠죠? 진술을 제기하다. 요거는 말이 안 되고, 자, 그녀와 그녀, 그거에 대한 반대, 그거에 대한 거에 대해서 블로거들이, 자, 소송을 제기한다 라고 해서 file a complaint가 C가 부드럽게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를 쭉 읽어보세요. 자, CF라는 거 들으셨나요? Chief Financial Officer예요. 최고 재무관리관쯤 되겠죠? 자, 그 사람이 was fired, 해고가 됐습니다. 왜 해고가 됐을까요? for 이하의 이유가 나옵니다. 자, 뭐냐면 회사 자금이에요. 자, 보통 회사 자금에 어떻게 손을 댔겠네요. 회사 자금을 건드렸겠네요. 그쵸? 자, 내려가 보세요. 나도 알아. 자, prosecution이라 그래서 검찰은 issue a warrant. warrant라고 하면 영장이란 뜻이에요. issue라는 동사는 발급을 하다라는 동사고요. 자, 그래서 검찰이 영장을 발부했어. 그의 집을 수색을 할 거야. 그래서 이런 의미죠. 자, 수색 영장을 발급을 했네요. 자, 일단은 이 사람은 죄를 지었습니다. 자, 이 최고 재무관이 어떤 죄를 지었냐면 회사 자금을과 어울릴 수 있는 동사 표현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동명사 표현으로 되어 있네요. 자, 회사 자금을 이거 했다는 이유로 A부터 가겠습니다. 자, embezzle. 자, 강세가 embezzle. 자, 여기 오시고요. 마지막에 embezzling 이렇게 발음이 되죠. 자, 이게 바로 횡령이에요. 자, 공공자금을 건드리는 게 횡령이겠죠. 빼돌리는 거겠죠. 그래서 자, the company's fund와 어울릴 수 있는 건 A입니다. embezzling company's funds요. 이해되세요? 자, 그리고요. 하나씩 한번 또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를 보시면 attest라는 단어는 그렇죠. 요거는 증명하다라는 뜻으로 회사 자금을 증명을 하지는 않겠죠. 자, 그 다음에 specifying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specifying은 그러니까는 세세하게 하나하나 열거하는 걸 명기한다고 하죠. 자, 그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committing이라는 단어도 죄 등을 범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요. 8번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건 바로 횡령하다. 어떤 의미죠? 그렇죠. embezzling. 그렇죠. 자, 공공자금, 회사 자금과 어울리는 단어는 A밖에 없었습니다.
자, 9번 문제 같이 한번 보세요. 자, 문제 보시면 ap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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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문자 apple 나왔네요. 애플사예요. 그 애플사가 did not really benefit from it something. benefit from은 어디로부터 득을 받다, 이득을 받다 이런 얘기인데 이득을 못 받았대요. against 삼성. 삼성을 상대로 한 이거에서 이득을 못 받았다.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한 이거에서 뭘 이득을 못 받았을까요? 자, 사람들이 말하기를 only the attorneys of each firm, 각각 회사의 변호사들만 made a huge profit from this case. 자, 이 경우에서 아주 중요한 benefit, made a huge profit을 받았다. 변호사들만 좋은 일 시켰네. 이런 의미겠죠. 자, 일단은 그러면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한 이거에서 득을 못 봤다라고 했으니까 삼성을 상대로 뭘 냈겠어요? 자, A부터 한번 가볼까요? 자, it's 명사 표현 찾아보세요. 자, A부터 가겠습니다. it's, 자, 보세요. vindication, vindication against 삼성, 이걸까요? 이건 옹호예요. 변호예요. 자, 삼성에 대한 변호, 삼성에 대한 옹호일까요? 아니겠죠. 자, 두 번째. 자, it's litigation. 자, litigation, litigation. 자, 여기 t가 모음과 모음 사이에 쓴 발음이 t가 아니라 lit 이렇게 바뀌죠. lit로 바뀌어요. litigation. 자, litigation against 삼성. 삼성에 대한 소송이에요. 삼성에 대한 소송에서 이긴 게 없다. 어때요? 맞겠죠? 자, 정답이죠. 자, C를 보시면은 testimony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자, 요건 증언이라는 뜻이에요. 삼성에 대한 증언에서 말 안 되고요. 자, 네 번째 보시면 reiteration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여러분 reiteration, 단어를 좀 쪼개보세요. 자, iteration이라는 단어도 다시 한번 반복 이런 의미예요. 반복의 의미가 들어가 있고요. 그 앞에 또 re가 붙었어요. 그래서 reiteration이라고 돼서 자, 요거는 반복이라는 뜻입니다. reiteration, 반복이라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자, 반복까지 알아두시고요. 자, 일단은 중요한 건 삼성에 대한 이거를 제기했는데 이득을 본 게 없다니까 소송을 제기했겠죠. 자, 소송이라는 단어는 B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B가 정답으로 자, litigation, litigation, 소송이라는 표현 꼭 암기해 주세요. litigation, 소송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10번 문제 같이 한번 쭉 보세요. The prosecutor, 검사가 되겠죠. in charge. 자, 검사가요. 담당 검사요. in charge. 그 담당 검사가 granted 동사가 표현이 나왔습니다. 담당 검사가 granted 줬다. sting operation이라 그러면 함정 수사예요. 수사를 하는데 함정 수사를 하는 거예요. 함정 수사를 왜요? To find a clue about the something. 자, 이거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 뭐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 함정 수사의 권한을 줬을까요? 자, 가겠습니다. Considering how careful he has been. 자, 여기서 말하는 he가 누구일까요? 자, 그가 얼마나 그렇게 조심스럽게 했는지를 안다면 I don't think he would be fooled. 자, 그가 그렇게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아.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범인들이 뭔가 조심스럽게 뭔가 이렇게 범죄를 꾸몄다 이런 말인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보겠습니다. 자, 검사가 스팅 오퍼레이션을 이런 증거를 찾기 위해서 내렸다라는 건데 해결된 문제에 대해서 함정 수사를 벌일까요? 그렇죠? 아직 벌어진 범죄에 대해서 함정 수사를 벌일 거예요. 그렇죠? 벌어진 범죄나 아니면 범인을 찾아내야 되겠죠? 자, 가겠습니다. 자, A부터 보시면 자, level, 반항아예요. 반항아에 대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 아니죠? 실마리 아니죠? 자, 두 번째, notary. 여러분, notary라는 단어는 이것도 notary라고 발음이 되는데 공증인이에요. 그러니까 뭔가의 서류 같은 것을 공공하게 그러니까 뭔가 효력이 있게 찍어주고 이런 사람을 공증인이라 그러죠. 그게 바로 notary입니다. 자, 이것도 아닌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culprit 드디어 나왔네요. culprit 이거 알아두셔야죠. 자, 이게 바로 범인이에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culprit이에요. 자, 우리 계속 비슷한 단어 반복이 되고 있죠? 자, 정리해 두셨다가 다 paraphrasing 하면서 써보세요. 자, 이것에 대해서 범인에 대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 수사망을 sting operation을 했다. 어때요? 가능하겠죠? 자, 뒤를 보시면 inmate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inmate라는 단어가 뭘까요? inmate. 자, 이게 바로 이거는 감옥에 수감된 사람이에요. 수감자라는 얘기는 일단은 범죄를 인정을 받아서 그게 끝나고 이제 범죄의 죄값을 치르러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자, 요거보다는 범인에 대한 이러한 증거를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스팅 오퍼레이션을 벌였다. 이런 게 더 적절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C랑 D를 보시면 C가 더 정확한 1%의 차이로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네, 여기까지 정리됐습니다. 자, 여러분 파트 1 문제 쭉 풀어오셨고요. 자, 이제 파트 2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자, 파트 2의 문제는 11번부터 20번 문제이고요. 자, 문어체 문제입니다. 문어체라는 거는 실생활에서 말로 많이 이렇게 쓰이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문체로 이렇게 많이 쓰이는 거예요. 글로써 쓰이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학문적이고 난해한 단어가 많이 나온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하지만 문제되진 않아요. 우리 문맥으로 찾는 연습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 잡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11번 문제를 봤더니 주어가 the suspect네요. 자, suspect라 그러면 용의자예요. 어떤 용의자냐면 shooting, of the shooting. shooting이라고 하면 총격이죠. 자, 그 총격 용의자가 잡혔다라는 거예요. 근데 뒤에 보더니 red-handed라 그래서 빨간 손으로 잡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탭스의 묘미입니다. 자, red-handed라는 표현은 현행범으로 잡히다 이거예요. caught red-handed는 현행범으로 잡히다예요. red-handed는 실제로 회화 표현에서도 많이 쓰이고요. 영화 같은 데 보면은요. 범죄 영화 같은 데도 보면 꼭 나와요. red-handed라고 하면 현행범으로 잡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죽이거나 어떤 큰 범죄를 저지르면 손에 피가 묻어 있을 수 있겠죠? 피가 묻은 채로 잡히는 거니까 caught red-handed는 현행범으로 그 자리에서 잡힌 거예요. 자, 그러면 현행범으로 잡혔다 on the 이곳에서 and was surrounded by many bystanders. 주변에 구경꾼들이 모여 있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현행범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잡혔을까요? 자, 가겠습니다. 자, red-handed on the point. on the point. 그 지점에서요? 자, 아니에요. 자, red-handed on the spot. 그렇죠. 이겁니다. 이게 바로 현행범으로 잡혔다. 자, 무슨 뜻이죠? 제가 써드릴게요. 현장. 현장에서 잡혔다라고 할 때는 on the point도 아니에요. on the spot이에요. 이해되세요? 포인트보다는 spot이에요. 바로 그게 그 장소라는 의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같이 볼게요. was caught red-handed on the spot. 정답은 B. 말할 것도 없어요. 리밋도 아니고요. 타임도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잡혔다라고 할 때는 뭘 caught red-handed on the spot. 정답 B로 가주시고요. 자, 12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자, gas station robbery took place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gas station robbery라고 했으니까 주유소의 강도쯤 되겠네요. 자, took place at 이라고 했어요. 자, 강도가 들었습니다. 1시 반에. 근데 보니까 PM이에요. 1시 반, 오후 1시 반. 어떨까요? 약간 정말 한낮이겠죠. 그러니까 하루의 중간이겠죠. 굉장히 밝은 때 이제 강도가 들었다. 그럼 보통 사람들이 이 시간대 강도가 들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겠죠. 자, 가겠습니다. 자, 이때가 어떤 때냐면요. in broad daylight, broad daylight. 여러분, 이게 바로 대낮이에요. 이런 말 쓰시죠? 자, 대낮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표현 맞겠네요. 대낮에 들어왔다. 그리고 두 번째는 on death row라고 해서 death row라고 하면은 요 row라는 자체가 사형수들이 들어가 있는 방 같은 수감방이 row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on death row라 그래서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다. 뭐 이런 표현도 가능하고요. 그 사형 선고를 받다 해서 death row라 그러면 사형 선고를 받은 이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게 사형 선고를 받지는 않았겠죠. 자, 그 다음에 in the dead of night이라 그러면 한밤중이에요. 한밤중. 시간을 보세요. 한밤중인가요? 아니죠. 그리고 across the board라고 하면은 그렇죠. 요거는 전반적인 이런 의미예요. across the board 같은 경우는 경마에서 원래 나온 단어인데요. 자, 경마에서도 좀 전반적인 이런 의미로 쓰였겠지만 특히 경제, 비즈니스에서 전반적인 이란 말을 쓸 때 across the board라는 표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것도 말이 안 되겠죠. 자, 일단은 1시 반과도 어울릴 수 있는 건 in broad daylight. 1번이 A가 정답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대낮에라는 표현을 지금 썼지만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갑자기 일어났을 때 당혹스럽잖아요. 자, 그런 것을 포함할 때도 in the broad daylight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런 거죠. 뭐 대낮에 뜬금없이 뭐 이런 표현? 그런 뜬금없이 라는 뉘앙스까지 이 속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를 보니까요. 자, 주어가 the defendant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defendant라고 하면 피고인들이죠. 뭐라고요? 자, 피고인들이 마침내 이렇게 했습니다.
자, from the suspicions against them 이라고 했어요. suspicion이라고 하면 어떤 의심이겠죠? 자, 어떤 혐의가 되겠습니다. 그들에 대한 어떤 혐의로부터 피고인들이 마침내 어떻게 됐다라는 표현인데요. 자, A부터 가겠습니다. 자, A는 estranged라 그래서 얘는 소원하게 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소원하게 만들다, 조금 낯설게 만들다, 이게 estranged라는 표현이고요. 자, 그래서 마침내 소원하게 만들어졌다? 말도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침내 exterminate 하면은 몰살시키다, 끝내버리다. 말도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침내 exonerate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발음해보세요. exonerate라고 하면은 무엇의 혐의를 풀어주다. 자, 그러면 마침내 혐의가 풀어졌다. 그들에 대한 의심으로부터. 어때요? 그렇죠. 정답이겠죠. 자, D를 보시면 자, 요거는요. falsify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falsify라는 뜻은요. 이게 왜곡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왜곡됐다. 이거보다는 이미 있었던 의심이기 때문에 그 의심에서 풀려나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C가 되겠습니다. 자, C 정답 체킹해 주시고요. exonerate 강세 한번 주시고요. exonerate 어떠한 혐의에서 풀어주다. exonerate EX 밖으로 나가다 라는 표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무엇의 무죄임을 밝히다. 무엇의 혐의로부터 벗어나다. exonerate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14번 문제 보실게요. 자, the CEO was comprehended. 자, CEO가 comprehend라 그러면 이해하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건 아실 거예요. CEO가 이해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고요. comprehend라는 단어가 이해하다라는 의미 말고 또 뭐가 있죠? 그렇죠. 포함을 하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CEO가 이런 혐의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theft. 절도 혐의를 있었네요. 절도 혐의도 있었던 이 CEO인데요. 하지만 그는 그 혐의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겠어요? 잘 보시면 절도 혐의가 있다. 하지만 그가 있다. 하지만 없다 할까요? 하지만 반박하다 할까요? 자, 보세요. 자, 그는 그 혐의들에 대해서 절도 혐의가 있지만 A부터 보겠습니다. 자, napped. 무슨 뜻이죠? naps 하면은 요거는 체포. 말도 안 되죠? 하지만 그는 그의 혐의들을 체포했다. 말도 안 되고요. 자, beguile이라는 단어 발음해보세요. beguile. 강세가 여기 오네요. 자, beguile이라는 단어는 자, 요거는 누구누구를 속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누구누구를 기만하다, 속이다 이런 말인데 그러한 혐의들을 속이다, 기만하다. 자, 속이다, 기만하다라는 표현은 여기서 어울리지 않고요. 자, 요거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그는 그러한 혐의들에 대해서 자, 요 단어는 sequester. 선생님 sequester 많이 들어봤는데 자, 이게 무슨 뜻이죠? 라고 물어보면요. sequester라는 단어를 의외로 한 번에 딱 뜻을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는요, 격리시키다라는 의미예요. sequester 해서 격리시키다라는 의미로 그의 그런 혐의들을 격리시켰다. 왜 갑자기 혐의를 격리시킵니까? 말도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D를 보세요. 이거요. R-E-B-U-T 발음해보세요. 그렇죠. rebut. 이게 바로 자, 그 혐의를 반박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자, 이 CEO가 자, 이런 혐의가 작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는 그거 혐의에 대해서 반박을 했다라고 한 rebut. D가 맞겠죠? 자, 그 혐의를 기만하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beguile이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나 어떤 중요한 이슈를 기만하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자, 지금은 그 사람은 그냥 그의 혐의 자체를 반박을 한 거예요. 그거에 대한 것들을. 너 죄 지었잖아 라고 한 그거에 대한 것을 아니야 라고 반박을 했기 때문에 정답은 rebut. 가장 어울리는 건 rebutted. D밖에 없네요. 그래서 D로 체크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쭉 보시고요. 저도 역시 지금 여러분과 같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속도로 같이 가고 있습니다. 자, 아시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자, 15번 문제라면 저라면 어떻게 풀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generic pharmacy company예요. 자, 일단은 generic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이지? 약간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자, 약국의 뭐 회사 약사협회인가요? 자, 약국이에요. 자, 근데
제약회사라고 할까요? 앞에 제네릭이 붙었으면 보통의 제약회사가 아니라 이거는요. 특정한 상표가 없는 제약회사예요. 약간 무명의 회사 아니면 상표가 없는 회사가 미국에서 We'll have to pay a hefty fine. hefty라고 하면은 과중한 이런 뜻이에요. 과중한 fine, 벌금을 부과당했다. 그랬더니 for making. 자, 어떤 것을 했기 때문일까요? Impact of new drug. 자, 새로운 약품의 그러한 영향 때문에 making. 자, 어떤 표현이 나올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뭔가를 했기 때문에 이래요. 자, 이런 pharmacy company가 했어요. making 했어요. 뭘 했냐면요. 이런 주장을 했어요. 클레임이라고 하면 주장이라는 뜻이죠. 자, 어떤 주장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얘네들이 어떤 주장을 했냐면, 자, A부터 한번 넣어볼게요. 여러분, fraudulent. 자, 나왔었죠? 사기를 치는, 사기치는 주장, 사기 같은 주장. 잘 보세요. 사기 있는 주장을 한 거예요. 뭐에? 새롭게 약이 나왔는데 새롭게 출시된 약의 효능에 대해서 야 이거 너무너무 좋아. 이거 먹으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뭐 이런 식으로 거짓 사기의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벌금을 부과했어요. 맞겠네요. 자, 가능한 답변이 될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은 heinous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자, heinous라는 뜻은 이건 악랄한 거예요. 자, 새로운 약품의 개발과 그 효과에 대해서 악랄한 주장을 했을까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impetuous라는 단어는 impetuous, 성급한 주장을 했을까요? 자, 일단 세모. 자,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보세요. imperative, 필수적인 주장을 했을까요? 필수적인 주장을 했는데 왜 과중한 벌금을 물어요? 그건 아니겠죠? 자, D도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B도 아닙니다. A와 C 중에 고르라 라고 하면 성급한 주장보다는 사기성 있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자, 그거에 대한 벌금이 크겠죠. 거짓으로 말했잖아요.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을 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hefty fine이 부과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답은 A가 되겠고요. fraudulent, 법과 범죄에 관한 지문에서 항상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fraudulent, 무슨 뜻? 사기치는, 그쵸? 정답 A로 체크해 주세요. 자, 여러분 계속해서 파트 2 문제, 16번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시건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미시건에서는 자, the death penalty before 이라고 했어요. death penalty라 그러면 어떤 사형 제도겠죠? 자, 사형 제도를 more than 1.5 century. 자, century 앞에 1.5라 그랬으니까 150년이겠죠? 자, 150년 전부터 사형 제도를 이렇게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미시건주는 사형제도를 mediate했다. mediate로 발음이 되죠. 자, mediate라고 하면 중재했다. 사형제도를 중재했다. 말 안 되죠. 자, 미시건주는 사형제도를 자, B 보세요. rescinded 했다. 여러분, rescind라는 단어가 바로 폐지하다라는 단어예요. 뭐라고요? 폐지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rescind 정답이죠. 자, 미시건이 이만큼 전부터 사형제도를 폐지했다. 가능하겠네요. 자, rescind.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은 premise라는 단어는 premise가 전제 뭐 이런 의미가 있죠. 자, 전제로 두다. 사형제도를 전제로 두다. 말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extenuate. 그쵸? extenuate라는 단어도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몇 번씩 이제 반복이 될 단어고요. 자, 요거는 완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 같은 것을 완화하다가 extenuate예요. extenuate. 정답은 뭐가 되겠죠? B가 되겠죠. 자, 미시건주는 사형제도를 완화했다 이거보다는 이 150년 전부터 사형제도를 폐지했다. 미시건주에서는 아예 사형제도를 실시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살려줘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rescind로 가주시는 게 가장 적절합니다. 자, 어려운 단어 뭐 있다고 하면 일단은 mediate랑 premise는 많이 보셨던 단어예요. 그래서 소거를 해주시고요. B랑 D랑 이렇게 고민을 해보시면서 자, B는요 폐지시켰다 이런 말이고요. 그리고 D는요 뭔가 가볍게 하다 완화시키다 이런 의미인데 뭐 미시건주에서는 그걸 그냥 150년 전부터 완화시켰다 가볍게 하다 이런 의미는 좀 약하고요. 자, 그때부터 폐지했다 라고 하는 상대적인 정답으로 B가 훨씬 더 적절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다음 문제 17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를 봤더니 the prosecutor 또 나왔습니다. 자, 누구죠? 그렇죠. 검사가 endlessly the defendant. defendant라는 단어가 바로 피고인이에요. 자, 검사가 계속해서 피고를 defend라는 단어 자체가 뭔가 막다, 옹호하다,
방어하다 이런 의미죠. defendant에서 그래서 상대방에서 막는 사람이니까 피고인들이에요. 자, 그래서 그 피고인을 끊임없이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confused 되고 rattled 됐어요. 너무 피곤해서 지쳐버렸다 이런 말이에요. 자, rattle 하면은 난처한이라는 의미고요. 자, 검찰이 이 죄인을 가지고 이 디펜던트한테 피고한테 어떻게 했길래 난처하고 힘들어졌을까요? 보겠습니다. 자, 검찰은 끊임없이 imprisoned 했다. imprisoned는 수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 투옥을 했겠어요? 어색하죠. 자, 검찰은 계속해서 자, 또 보세요. interrogate. 자, 오케이. interrogate. 이게 바로 신문했다 라는 의미입니다. 뭐라고요? 신문했다. interrogate.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atoned. atone이라는 단어는 atone. 속죄하다. 죄를 뉘우치다. 그게 atone이에요. atonement라는 영화도 있었죠. 자, 속죄라는 의미고요. atoned.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D를 보시면은 dispute라는 단어는 반박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얘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검찰이 끊임없이 그 범죄, 죄인의 혹은 그 피고인에 대해서 끊임없이 신문을 했으니까 너무너무 지쳐버린 거예요, 이제는. 이해되세요? 자, 신문했다라는 단어 정답 B. interrogate. 완벽히 암기 시작합니다. interrogate. 한 번 더. interrogate. 그렇죠. 다음 보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쭉 읽어보세요. 자, a customer가 주어입니다. 자, 이들이 filed. 또 나왔네요. filed가 무슨 뜻이라고요? 소를 제기했다. 이런 표현도 나올 수 있겠는데요. 자, 여러분 file이라고 하면 명사로는 그쵸? 그철 file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 동사로 쓸 때는요. 소를 제기하다, 제출하다, 제기하다, 신청하다 이런 거예요. 제기하다, 신청하다 이런 의미 아시겠죠? 그게 file이에요. 그러면 자, 무엇을 제기했다? 뭐에 대해서? 식품회사에 대해서. 자, for failing to provide quick service. 서비스를 빨리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 이 식품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겠죠. file a slander. 자, slander라는 단어도 꼭 아셔야죠. 자, 요거는 명예훼손을 이것 가지고 무슨 명예훼손까지 나올까요? 자, 두 번째. 자, file a offense. offense는 위법 행위를 file 했다. 말 안 되죠. 자, C, lawsuit. 발음해보세요. lawsuit. 이게 바로 소송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할 때 C로 가시는 게 맞겠고요. 자, lawsuit으로 발음을 해주세요. lawsuit. 이겠죠? 자, 그 다음에 D를 보시면 provision이라는 단어는 어떠어떠한 것 하나하나의 조항을 가리킵니다. 자, 그래서 조항에 제기를 한 것도 아니겠죠? 그래서 고객이 회사를 상대로 빠르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다라는 표현 file a lawsuit. 정답은 C. 몇 초짜리 문제밖에 안 돼요. 그렇게 찍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10 million이라고 했습니다. 와, $10,000,000네요. 자, $10,000,000에 뭐가 had been offered. 자, for the arrest of hacker이라고 했어요. arrest는 체포예요. 자, 그 해커를 체포하면은 offered for 이 돈을 주겠다. 그러니까 $10,000,000가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범인을 잡으면 이 돈을 주겠다라고 하는 게 포상금이라고 하지 않나요? 자, 그것이라는 단어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그래서 어떤 범인이냐면 Who has released HHS virus on the computer? 컴퓨터에 이런 바이러스를 release라고 그러면 풀어주다 라는 의미예요. 풀어주다, 석방시키다, 방출하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퍼뜨린 그 범인을 잡으면 여러분들에게 이만큼의 이것을 주겠다. 뭘 줄까요? A부터 가볼게요. 말을. 이건 물물교환이에요. 물물교환 줄까요? 말 안 되죠. 코드, 암호를 줄까요? 자, C를 보세요. 바운티. 발음해보세요. 바운티. 이게 바로 포상금입니다. 바운티라고요. 뭐라고요? 포상금이라고요.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 바운티, 포상금.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사금, 포상금 이런 게 바로 바운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베일이라 그러면 보석금이라는 거죠. 보석금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생소하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 돈을 미리 주는 게 보석금이에요. 그러니까 검사가 범인 보고 너 돌아가도 된다. 하지만 다음에 또 출두할 걸 약속을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는 이미 석방을 일단 해주는 게 보석이잖아요. 그럴 때 내는 돈이 보석금이고 그게 베일입니다. 아시겠죠? 자, 정답은 포상금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은 C, bounty. bounty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bounty, 포상금.
바운티, 보상금.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로 왔습니다. 자, there are more sophisticated way라 그랬어요. 자, 뭔가 정교한 방법이에요. 자, 정교한 방법이 있다. To commit credit card인데 크레딧 카드 다음에 어떤 명사 표현이 나왔을까 생각해 보세요. 자, using a smartphone.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신용카드 이것을 commit, 범죄를 저지르다 이거예요. 자, 더 그것이 정교해졌다 이런 거예요. 자, 신용카드 무엇을요? 자, 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무엇을 저지르는 정교한 방법일까요? 그렇죠.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신용카드로 뭔가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정교해졌다가 되지 않을까요? commit가 또 나왔으니까. 자, 보겠습니다. commit credit card, 자, reversal. 이거는 번복, 취소예요. 신용카드 취소 아니겠죠? 자, 저지릅니다. 신용카드 vice. 이거는 타락이에요. 신용카드 타락, virtue. virtue라는 단어 아시나요? 이게 뭐죠, 여러분? virtue? 악덕이, 그러니까 덕이에요. 얘는 덕. 그러니까 타락과 반대가 되는 게 virtue겠죠? 자, virtue라고 하면은 뭔가 좋은 뜻. 미덕이 virtue인데 반대가 vice예요. 그러니까 미덕의 반대, 도덕적으로 타락한 게 vice고요. 그 반대가 virtue예요. 자, 신용카드 타락, 어색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denial. 부인이에요. deny에서 왔죠? 신용카드 부인도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신용카드 fraud를 하는 거죠. fraud라고 하면은 사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용카드 사기를 저지르는 정교한 방법이 있다. 이런 의미로 맞아떨어지네요. 정답은 D, 사기, 신용카드 사기가 되겠습니다. 뭐 사기, 범죄, 소송 제기, 감옥, 뭐 검사 너무너무 많은 단어들이 나왔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했던 단어들은 법과 범죄에 관한 단어였다는 거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이런 강의가 어딨어요, 그쵸? 모든 주제별로 20문제를 문장으로 다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자, 독해를 하는 거에 있어서도 탭스의 파트 다른 파트에서 독해를 하는 거에 있어서도 리스닝을 하는 거에 있어서도 속도감과 연습을 하셨어요, 이미. 뭐로요? 단어로요. 그래서 단어가 기본입니다. 이 단어를 가지고요. 속독을 요구하는 탭스의 모든 다른 영역까지 가셔야 돼요. 기본이 되는 게 바로 우리 단어 시험입니다. 단어 수업이고요. 반드시 꼭 들으셔야 되는 수업이라는 거 아시겠죠? 자, 여러분 미리미리 단어 한번 점검해 오시고 예습해 오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강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강의로 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